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신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들어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전의 일들을 되짚어보면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해 결혼 4년 차가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다가 최근에 이전의 경력을 살려 회사에 들어가 근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선 남편과 저는 20대 초반에 회사 동기로 만나서 꽤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어요. 남편을 첫사랑으로 만나서 약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만을 보고 결혼까지 달려왔으니 말 다 했죠. 지금 와서 보면 대체 내가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남편만 보고 살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 회사에서 비밀 연애를 하면서도 저희는 행복감을 많이 느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스펙타클하게 연애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희 부부는 둘 다 결혼보다 일이 먼저였고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자리를 먼저 잡는 것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결혼은 30대 중반이 되면 하자는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인생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20대 후반쯤이 됐을 때 저희의 연애사를 모두 알고 계셨던 양가 부모님들께서 결혼에 대한 재촉이 많아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결혼을 미뤄보자고 했던 타이밍에 우연히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양가 부모님들의 소원대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남편의 의지보다 양가 부모님들의 결혼을 시키고자 했던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 전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아직 회사에서 온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가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신혼집을 따로 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시댁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시댁에서 살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당연히 시부모님은 결혼 전부터 종종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면서 친분을 유지했으나 신우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창 연애할 때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에 자주 만나거나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 어색함이 많았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후 공부를 마친 신우이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같이 시댁에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결혼 초반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저를 보며 예쁘다고 해주셨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며 임신을 한 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렇기에 솔직히 시댁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신우이와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시댁은 친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신우이와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선물도 종종 챙겨주면서 서로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저에게 받을 것들은 다 받아가면서 은근히 저를 부려먹고 구박하더군요. 당연히 처음에는 남편에게도 따로 이야기해보기도 하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께도 돌려 이야기를 하면서 신우이와 친해질 수 있도록 꿀팁이나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크게 효과가 없더군요.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점점 흘러가게 되었고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맞추고 살자 라는 마인드가 생겨버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점점 콧대가 높아져서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하더군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쓰려고 구매해놓은 립스틱이나 화장품들을 자신 소유의 제품인 것처럼 허락도 없이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신한 딸을 위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잘 챙겨 먹으라고 보내주신 음식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임산부용 보약까지 가져다 먹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임신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나갈 때 툭툭 건드리고 간다거나 본인 친구들을 모두 불러놓고 저에게 음식을 대령하라는 등 지나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나서 부딪히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가씨, 혹시 내가 미운 거예요?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아가씨랑 친해지려고 선물도 사다 놓고 제 물건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아가씨는 저랑 친해지기 싫어요? 저는 다른 집처럼 시댁 식구들과 벽지고 살기 싫어요. 아가씨랑 쇼핑도 가고 싶고 아이 태어나면 같이 놀러도 가고 싶은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버티기가 계속 힘들어지네요. 아가씨가 힘들어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조금만 같이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예상외로 신우에게 돌아오는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언니, 제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화장품 그것 조금 빌려 썼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화장품은 친구들끼리도 말없이 한두 번 쓸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언니는 이제 임신하고 결혼하면서 회사도 나와서 쓸 일 없잖아요. 그거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불만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있죠. 언니 시집 올 때 저희 집에 뭐 해준 거 있어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시댁 식구들한테 예단 혼수로 명품 하나씩 선물하더만. 언니는 임신한 걸로 유세 떨면서 예단이랑 혼수 다 떼먹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저한테 이런 대우 받을 거라는 거 예상하고 시댁에 들어오셨어야죠. 제 친구들이 언니 들어올 때 뭐 해왔냐고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저는 거지 언니가 들어왔다고 창피해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받았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한테 들어보니 언니 친정가족들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서요. 그럴 정도로 거지인데 어떻게 이런 집에 시집 왔는지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놓고 뭐가 어째요? 그리고 시댁 식구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저랑 친해져서 쇼핑을 같이 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카랑 같이 놀러 가자고요? 그렇게 모여서 가면 재미있을 줄 아는데 애 보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같이 참 즐겁게 놀고 오겠네요. 신우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까지 신우이가 예단 혼수를 임신으로 대신한 것으로 저를 이렇게 밑으로 보고 대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단 및 혼수는 하지 않았어도 시댁에 대한 예의는 지키기 위해서 따로 선물은 하나씩 드렸어요. 신우이에게도 비싼 명품 대신에 용돈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시어머니께 따로 드렸었고요. 그런데도 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으며 거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신우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오래된 아파트에서 친정 가족들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오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했던 것이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단과 혼수는 시댁 부모님이 저희 가족 사정을 알고 계셔서 친정 부모님이 오빠를 찾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있으니 제 결혼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를 핑계 삼아 따로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들어오라고 하신 거였고요.
그런데 신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도 저희 친정가족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래로 보고 무시했다는 뜻으로 들려서 많이 속상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을 신우이에게 이야기하니 한편으로는 속 시원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과는 달리 신우이는 이제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저에 대한 생각을 다 털어놓았으니 더더욱 막 나가더군요. 이전까지 저에게 해왔던 행동들은 정말 약과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는 저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를 휴대폰에 녹음해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을 해놓은 다음에 제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따로 뭔가 할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신우이는 대놓고 시댁가족들을 자신의 편으로 구워 삶아 어떻게 해서든 저를 욕보이고 내쫓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옷을 직접 가위로 찢어놓고 나서 시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 소리를 깍 질러서 자신의 방 옆에 모이게 한 다음에 제가 본인의 옷을 잘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일부러 제 앞에서 넘어진 후에 지나가면서 제가 신우이를 밀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못된 짓은 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당연히 신우이의 못된 장난 정도로 받아들이시다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중에는 진짜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의심하시고 적당히 하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하다 항상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조차도 저에게 아무리 지민이가 싫더라도 적당히 해. 서로 안 맞더라도 어른인 당신이 감싸면서 잘 맞춰서 지내려고 노력해야지. 매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 다른 가족들이랑도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 그리고 당신 아무리 생각해도 지민이가 아끼는 옷을 가위로 자른 것은 너무했어.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결국 내가 다시 사라고 카드 줘서 해결은 했는데 아무리 가족으로 엮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잘라? 아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많이 서러웠습니다. 신우이와의 트러블이 하나씩 늘어만 갈수록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더군요. 나중에는 청소를 하다가 시부모님이 저와 신우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분위기가 꽤 심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잘못 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친정에서 오빠를 잃어버렸던 우환이 있는 상태인데도 애가 밝고 때묻지 않은 것 같아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았었잖아요. 어차피 둘이 오래 만나서 결혼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도 있었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같은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한다는 것도 괜찮기도 해서 결혼을 하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던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어차피 결혼은 부추긴 것도 우리 측이니까 혹시나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부담될까 해서 예단이며 혼수까지 그냥 웬만한 거는 우리가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지민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다들 아들 결혼시킬 때는 사돈이 명품백부터 돈까지 챙겨줘서 두둑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들 가지고 장사할 생각은 없었으니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민이랑 계속 부딪히고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생겨나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며느리 편 들자니 딸이 걱정이고 또 딸 편 들자니 며느리가 마음 상해서 지훈이 바가지 긁을까봐 걱정되니까 고민이 많아요. 그때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혼시킬 걸 그랬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며느리 친정에 우환이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맞받아치셨어요. 아니, 애들 다 결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라고? 나도 요즘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기는 한데 그렇다고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서 취직하겠다는 딸을 밖으로 내칠 수는 없잖아. 둘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붙여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 이제 와서 아들 부부를 밖으로 내칠 거야? 아니면 딸을 내칠 거야? 두 사람 매번 부딪히는 것이 보기 싫으면 그냥 지민이를 좋게 보는 남자 찾아서 결혼이라도 시키던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친정부모님 이성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누이와 좋지 않은 일들로 엮이는 것보다 훨씬 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 모두 제가 한 일이 아니라며 시시콜콜 따지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서러워도 끝까지 참았어요. 하지만 시댁은 시댁인 건지 시댁 식구들 눈에 제가 좋게 보이지 않으니까 임신도 유세처럼 보이고 딸처럼 생각하시겠다던 시부모님도 얄미운 며느리처럼 생각이 되시는 것 같았어요. 나름대로 시어머니 옆에서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며느리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몸이 무거워서 잠시만 앉아서 물을 먹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자꾸만 타박을 하시더군요. 어머, 얘 며느리가 되어서 눈앞에 시어머니가 일을 하는데도 식탁에 앉아 편하게 쉬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뭐 아무리 임신이 힘들다고 하지만 본인만 겪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앉아서 유세 떠는 거 어느 시어머니라도 좋게 보지 않는다. 나도 애들 가졌을 때 밥이고 빨래고 다 했으니 너도 지금부터 슬슬 집안일해도 큰 문제 없어. 할 거 없으면 그냥 앉아서 농땡이 부리지 말고 밥이라도 차리던지 해라.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바로 친정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 건지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흙이 보니 제 앞에 밥 색깔이 이상하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청록색이 보이는 게 한눈에 봐도 오래된 밥인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고개를 돌려 식구들을 찬찬히 보고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집에서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시누이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모든 식구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버리면 결국 이상한 취급을 받는 사람은 제가 되니까 일단은 모른 척하면서 밥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새로 한 밥을 가지고 다시 앉았어요. 속이 상했음에도 오늘만 참는다라는 생각을 수십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매일같이 새 밥을 해서 오래된 밥이 집에 없었을 텐데 시누이는 여전히 제 밥만 오래된 것을 차려놓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식구들이 아무도 없을 때 시누이에게 이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아가씨,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가위로 옷 자른 것부터 일부러 제가 밀쳐서 넘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다하다 곰팡이 핀 밥을 제 앞에 내놓는 심보가 대체 뭔가요? 뱃속에 아이도 있어서 음식도 구별해서 잘 먹어야 하는데 아가씨가 매일 제 앞에만 내놓는 그 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음식도 문제 있을까 봐 잘 안 넘어가요. 이제는 아가씨가 점점 무서워지네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아가씨한테 친해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적당히 해요,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얄미운 시누이는 내가 뭘 어쨌다고 오버를 저렇게 하나 라는 표정을 짓더니 타격감 하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에이, 언니. 저는 요즘 언니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언니 밥을 던져버렸을 텐데
참고 눈앞에 놓아주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돈 한 푼 없이 식구 하나 더 딸려서 시댁에 들어왔으면 똑같이 새 밥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막말로 언니는 썩은 밥을 먹어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요. 근데 언니는 아무리 제가 오래된 밥을 눈앞에 놓더라도 매번 새 밥으로 교체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 밥 먹기 싫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교체해서 먹으면 되지. 제 앞에서 화를 낸다고 달라질 게 뭐 있나요? 이렇게 살기 싫으면 저희 집에서 나가요. 오빠랑 이혼하고. 왜 매번 참고 인내하면서 당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뛰쳐나가겠다. 이 말을 듣고 저도 바로 친정으로 뛰쳐나갈까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그 누구도 제 편을 들어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남편이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와 제 사이에 생겨나는 갈등이 진절머리가 나서 끼어들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다 보니 차라리 이렇게 생활을 하느니 이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시댁에서 시누이에게 당한 게 있으니 나갈 땐 나가더라도 뭔가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나가는 것이 덜 억울하고 좋겠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저에게 시누이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줄까 했었는데 최고의 복수는 식구들 앞에서 시누이의 두 얼굴을 깔끔하게 밝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누이가 저에게 했던 못된 짓들을 밝히기 위해 시누이와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하고 조그마한 행동들도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증거물을 남겨놓았어요. 특히 제 밥과 관련해서 썩은 밥이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시누이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제가 미친 것처럼 웃어버리니까 시부모님부터 남편까지 쟤 대체 왜 이러냐 하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눈에 보이는 시누이는 썩은 밥을 어디서 공수해서 가져올 수 없으니 내 밥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리저리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색소를 뿌리고 있더군요. 정말 저를 괴롭히기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니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상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또 시누이의 두 얼굴에 대한 증거물도 모을 수 있을 만큼 모두 모았으니 조만간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내용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시누이가 최근에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 첫 출근을 할 때 파티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후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생각에 신나게 하나하나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친정엄마께서 다급하게 잃어버린 오빠를 찾게 되었다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더군요. 당연히 눈물바람 날리며 달려가게 되었고 집에 정말로 잃어버린 오빠가 앉아 있었어요. 어렸을 때 헤어졌음에도 확실히 제 기억 속 오빠가 맞다는 생각에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께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다 털어놓았어요. 시집을 가게 된 일부터 임신, 그리고 얄미운 시누이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이야기했죠. 그리고 신우가 최근에 취직을 했는데 첫 출근하던 날에 모든 증거물을 시댁 식구들 앞에 뿌리고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뭔가 예감이 안 좋았던 것인지 시누이가 취직했다던 회사 이름을 묻더군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날짜가 동일하다고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싶어서 알고 있는 대로 모두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시누이 복수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오빠?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 신우이가 새롭게 취직했다던 회사가 오빠가 공동대표로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기억을 잃어버린 후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쉽게 망하겠다 싶어서 힘들더라도 친구와 돈을 모아 함께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우연히 사람들에게 오빠 회사의 제품들이 입소문나게 되면서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오빠는 가족들이 나 잃어버려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슬픈데 하나뿐인 내 동생이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도 아니고 신우이한테 그런 취급당하는 게 억울해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리고 썩은 밥이라니. 아무리 색소로 흉내만 냈다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 그 정도 힘은 돼. 그렇게 하게 해주라. 그냥 증거만 내놓고 이혼만 하면 끝인데 이제 취직된 회사에서 해고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하니 저도 오빠를 믿고 계획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일단 오빠는 먼저 가족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오픈해야 신우이가 앞으로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하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은 신우이 첫 출근 전에 먼저 오픈하라고 하더군요. 대신 이혼 이야기는 모든 것이 밝혀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고 다음 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증거물을 오픈했어요. 당연히 신우이의 표정은 일그러졌고 시부모님들은 너 정말 이런 거야?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며느리 잡은 못된 시부모 됐잖아. 빨리 사과해 얼른. 이라면서 화를 내셨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저런 동생을 둬서 미안해. 그동안 당신 말 못 믿은 것도 미안하고 사과밖에 할 게 없어. 왜 참고만 있었어. 진즉 이야기하지. 난 얘기했어. 당신이랑 가족들이 안 들어준 거지. 하지만 끝까지 얄미운 신우이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우이는 저희 오빠의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신우이가 출근을 하는 것을 보고 바로 오빠의 사무실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죠. 오빠는 신입사원들을 모두 사장실로 불러 간단하게 인사를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은 신우이에게 제가 누군지 밝히기 위한 이례적인 일이었고요. 오빠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서 간단하게 다과를 먹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를 포함한 신입사원들이 함께 들어오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신우이는 저의 모습을 보았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오빠도 눈치를 채고 신입사원들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는 손님이 없을 때 여러분들을 모셨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 전에 힘들게 찾게 된 하나뿐인 제 여동생입니다. 인사들 하세요. 라고 하니 신우이의 눈이 굉장히 커지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신우이가 어쩔 줄 몰라 하니 오빠는 똑바로 쳐다보며 재민 씨, 알고 보니 제 동생과 시댁 가족이더군요. 그동안 동생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썩은 밥도 감지덕지하고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던데. 그럼 오빠인 저도 같은 밥을 먹어야겠네요. 라고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신우이는 제 앞에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그냥 장난 좀 친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근데 나 이 회사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생고생 다 하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나갈 수는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속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원들을 내보내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빠는 신우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민 씨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는 사람의 인성을 중요하게 봐요. 아무리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해도 가족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우리 회사에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그만 나가주셔야겠네요. 신입사원 한 명은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신우이는 영혼이 빠져나간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렇게 신우이에 대한 복수를 끝내고 저는 마무리를 하기 위해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다들 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급하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 이런 집에 버티고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도 마찬가지야. 저런 시누이가 있고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부모님이 있고 평생 내 편으로 살겠다던 남편이 없는데 나는 죽어도 우리 아이 여기서 살게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 없었죠.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고 신우이는 신입사원이 첫날에 해고가 되었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면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모든 내용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내쫓으신 이후로 결국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다행히 저에게 맞는 좋은 회사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는 무사히 태어나서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사람은 심보를 좋게 먹어야 좋은 일이 다가온다는 말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었는데요. 신우이도 지금쯤이면 자신이 가진 못된 심보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